네, 뜻깊은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사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요지는 대통령께서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토론하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도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토론하는, 소통하는 과정의 저는 일부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드 문제를 가지고 제발 미국과 토론하는 대통령, 토론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제대로 된 토론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왔었던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국회의 동의 과정은 제대로 밟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은 없었는지,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광화문에서 수개월 동안 밝혔던 우리 촛불 민심의 반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또 새로운 정부는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절차적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적법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차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사드가 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사드 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1차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나 미국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드 배치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자,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나 외교 안보 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동의한다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과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주장에 이렇게 쉽게 동의를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단히 협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을 토론을 해야 되느냐. 토론거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추진하면서 한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면, 미사일 디펜스를 강화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 봐야 이것이 유격당할 테니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제할 것이다. 그래서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습니까? 사드 배치가 공론화된 이후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죠? 미국과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게 북핵 문제 대처와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과연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과연 사드라고 하는 무기가 휴전선을 맞대고 있고, 그죠? 영토가 좁은 이 한반도의 지리의 법칙을 극복할 정도의 무기인 것이냐? 미국 육군 문서를 보면은 사드가 날씨가 나쁘면 요격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당수 전문가들, 어제는 미국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도 북한이 기만탄을 쓰면은 사드는 그걸 막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기만탄을 만드는 건 너무나도 쉽다. 미국의 많은 전직 관료들,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드는 북한의 기만탄을 사용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탄두가 울퉁불퉁하거나 흠집이 생기면 이게 불규칙하게 떨어지니까 유역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올려놓고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결정을 그렇게 어이없이 할 때 미국이 사드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한테 정확히 제공을 한 거냐? 예?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 국방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3번 요격 시험에서 13번 다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얘기했고 대다수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냐, 요격 시험을 한 거냐, 그 데이터를 좀 달라. 조금만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요격 시험이 취소된 경우도 있어요. 사드 이 작동 상태가 안 좋아서 요격 시험이 취소된 상태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땅에서 발사한 지대시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형 수송기에서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미사일을 상대로 요격 시험을 했거든요. 그 비유를 하자면 골키퍼한테 페널티킥 연습하면서 언제 어느 방향으로 찬다는 걸 알려주고 볼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요격 시험입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를 달라 그래서 그죠? 이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아직 그 정도 실력도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 배치가 발표한 이후에 뭡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드 배치 때문에 여러 가지 유명의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경제적 피해가 추정액이 1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 어처 원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더 황당한 일은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 그죠? 그러면 중국의 우려 중에 어떤 걸 이해한다는 얘기인지,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 그 우려를 해소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 미국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를 만들고 배치하겠다고 하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운용할 미국이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그게 안 될 때까지는 일단 사드 배치를 중단하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도 바뀌었지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득실관계, 절차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재평가를 하겠다,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건 국민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절차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드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이 문제도 재검토를 하고 미국과 토론을 하고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뭐 미국한테 불경제를 저지르는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또 미국과 토론해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설사 만약에 당신들 주장으로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는데 효과가 있다면 당신이 김정은 위원장이면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소용없으니까 이걸 포기하고 미국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 것이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 청와대에 계신 분,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오히려 북한은 사드를 무력화하고 회피시킬 수 있는 더 많은 핵무기,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주한미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이태호 실장이 소개하신 안보 딜레마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내가 더 안전해지고 더 안보가 튼튼해질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상대방의 반작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우려는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미국과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토론조차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이 국내에서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는 철저하게 국내적 문제이고
사드 배치 결정에 일어나는 동맹 차원의 결정은 존중하겠다. 이걸 바꿀 생각은 없다. 왜 이 얘기를 이런 말씀을 토론조차 해보지 않고 먼저 하냐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열립니다.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서로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그걸 우린 정상회담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01년도 3월 달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났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정상회담을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은 역사상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의 정상회담이었을까요? 그때 부시 행정부가 김대중 정부한테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한국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지하고 또 참여한다고 선언하고 오면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언론이 DJ가 부시한테 뺨을 맞았다는 정도로 미국에서 홀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정상회담이었을까요? 만약 부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워싱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때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국익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 DJ 정부가 미국의 제안, 부시의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무너졌습니까? 거의 이상 없었습니다. 거의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이 내용을 접하신 많은 국민들, 특히 정부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막연한 미국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면 왠지 미국의 괘씸죄에 걸려들고 우리가 해코지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미국에 대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드 문제를 풀 수 있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